안녕하세요. 김준성 변호사의 오디오로그입니다. 여러분들 가끔 기사 보시다 보면 가해자가 반성문 제출해서 형량 감경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? 아니, 저 천하의 나쁜 놈이 지 잘못을 진짜 반성했을 리는 없고 저거 다 보여주기식의 쇼가 분명한데 형량이 낮아지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. 동의합니다. 근데 또 막상 법원 가서요, 사람들 재판받는 거 보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.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은커녕 반성하는 척조차도 안 합니다. 제가 6년 전에 부산에서 일 배울 때 형사법정을 처음 가봤는데요. 그때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날 음주운전 재판을 연달아서 막 했거든요. 나온 피고인들의 태도가 뭐랄까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일진 애들 선생님한테 혼날 때 뒷짐지고 건들건들 이렇게 몸 흔들고 대답도 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근데 딱 그렇게 재판을 받더라고요. 이 정도면 양반이고 막 어르신분들은 자기가 그동안 나라에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자기가 회사를 뭐 몇 명짜리를 운영하고 있고 막 하면서 본인 얘기 막 하시더니 막 나중엔 재판부한테 막 역정을 내요. 차가 없으면 뭐 어떻게 다니냐고. 뭐 자기 운전 못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. 그때 제가 이제 공부도 할 겸 제 사건 앞뒤로 한 10건 정도 다른 재판들을 봤었는데 가서 바르게 서서 고개 푹 숙이고 잘못했습니다. 반성하고 있습니다.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 의뢰인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선처를 받았습니다. 만약에 뭐 범죄자가 반성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처벌되어야 한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요. 세상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고 진지한 반성이라는 카테고리가 버젓이 존재하는 이상 법관으로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잖아요. 근데 그날 하루 재판하면서 피고인 50명을 봤는데 좋은 태도, 그러니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 피고인이 딱 2명밖에 없었다고 해봐요. 그러면 뭐 그 2명이 감경이 되는 거겠죠. 물론 요즘은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좀 강화돼서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지만요. 기본은 여전히 같습니다.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고요. 반성을 못하겠으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봐야 되겠지요.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형사재판 무죄 판결 하나 받았거든요. 생각난 김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.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1% 정도밖에 안 돼요. 애매하면 일단 유죄로 인정한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. 법정까지 오기 전에 이미 수사 단계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걸러지고 검사가 봤을 때 유죄가 거의 확실한 사건들만 기소가 되기 때문에 유죄율이 높습니다. 그러면 현실적으로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유죄가 나오는 건 이미 확정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양형을 다투는 케이스가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다양한 양형 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반성이라는 요소가 다른 감경 요소랑은 좀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. 생각해보세요. 음주 교통사고인데 상대방이 무단횡단을 했다. 그리고 상대방이 뭐 별로 크게 다치지 않았다. 이런 사실관계가 있으면 이거는 피고인한테 엄청 유리한 요소잖아요. 그럼 이제 피고인이 자기 반성문을 쓰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반성문이 미안합니다.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니 탓도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이 다치지도 않았잖아요. 뭐 이런 식으로 좀 엇나가 버려요. 그리고 이건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겠죠. 재판장님, 쟤가 무단횡단을 했고요. 그리고 솔직히 쟤 별로 안 다쳤고요. 아무튼 잘못했습니다. 뭐 이렇게 되겠죠. 이게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반성이라는 거는 내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내 잘못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한 다른 시도들과 좀 어우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.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로 자기 감정 통제를 잘 하고 차분하게 글로 생각을 표현했을 때 이 정도인 거고 실제로는 훨씬 심각한 상황들이 많죠. 솔직히 미안합니다.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딱 말하는 게 감정적인 측면에서 진짜 쉽지가 않아요. 뭐 완전히 일방적인 묻지마 폭행 뭐 그런 게 아니고서야 대체로 이렇게 서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들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미안한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거죠.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변호사라는 존재가 제3의 인물로서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피고인은 반성만 깔끔하게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한다.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면 반성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, 해야 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.
똑같은 메시지라도 메신저를 분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,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, 사실 이런 내용들은 딱히 법적인 내용은 아니죠. 오히려 대화의 테크닉에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, 여튼 뭐 그렇습니다. 유죄가 나올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더라도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